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혁명군의 움직임이 마리조아를 향하면서 현재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원피스 1154화 내용의 네타떡밥 중 드래곤과 사보를 목격했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드래곤과 루피의 사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사보와 아카이누의 전투와 오다가 심어놓은 이글이글 열매의 복선에 대해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래곤은 가프의 영향을 받아 과거 해군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해군을 뛰쳐나왔죠. 그리고 혁명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를 본다면 드래곤은 자신의 아들을 혁명군으로 데려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로 찍혀있는 드래곤이 만약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루피를 자신의 아래로 혁명군화시킨다면 결국 세계 정부와 해군의 추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기 아이를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래곤은 누구보다도 세계 정부가 얼마나 더럽고 비정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혁명군을 이끄는 인물로 세계 정부의 가장 위협적인 적입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피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죠. 루피를 곁에 두는 순간 루피의 삶은 평생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드래곤은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차라리 루피를 가프에게 맡겼습니다. 적어도 그곳이라면 군인이라는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선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루피는 자신과 같이 가프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해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드래곤은 과거의 아버지 가프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정의로운 해군이 되라는 말을 거부하고 세계 정부에 저항하는 혁명군이 되었죠. 그리고 루피는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방식으로 드래곤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짓이 똑같다는 것이고, 루피는 해적이 되었고 드래곤이 의도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피는 지금 세계 정부와 싸우는 가장 큰 전선에 서 있는 인물이 되었죠. 결국 자유라는 이상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았던 겁니다. 아직 이 두 명이 만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성장한 루피를 보았을 때 드래곤은 굉장히 뿌듯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이 사왕의 자리에 올랐고 태양신 니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많은 팬들이 드래곤은 왜 아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원피스는 점점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포기했던 것입니다. 임펠다운에서 루피가 이반코프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도, 푸마가 써니호를 지킨 것도, 드래곤이 스모커 앞에 직접 나타났던 것도 모두 다 루피가 혁명군과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드래곤은 생긴 거와 다르게 뒤에서 루피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결과론 적이지만 드래곤은 루피의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드래곤이 극초반 루피를 처형대에서 살려주지 않았다면 루피의 모험은 그것에서 끝이 났을 테니까요. 당시 스모커 대령과 버기는 굉장한 입지와 강함을 인정받고 있었죠.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드래곤은 늘 뒤에서 루피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드래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일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드래곤은 루피가 해적으로 성장할 운명을 이미 읽었고 지금은 아니며 그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루피는 해방의 전사 니카로 각성했죠. 어쩌면 드래곤의 침묵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루피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의 의형제 중 한 명인 사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지 마리조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무는 성지가 불타고 있는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바프를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군코를 통해 빙의했죠. 현재 여론은 마리조아를 습격한 세력에 대해서 혁명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혁명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드래곤이 직접 등장하는 그림은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래곤은 항상 중요한 작전에는 자신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리조아에는 아카이누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정상전쟁의 복수를 위해서는 사보가 등장해야 스토리적 개연성에서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다는 성지가 불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불타고 있다는 표현이 사보의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꽃 뒤에 사보의 그림자가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불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억압과 침묵으로 덮여있던 신들의 땅이 마침내 혁명의 불꽃에 휩싸였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에이스의 동생이자 혁명군의 넘버2, 만약 그가 이끄는 혁명군이 성지 내부까지 잠입해 강화 또는 폭발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는 단지 상징적인 불꽃이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혁명군의 리더가 등장했다는 메시지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의형제인 에이스의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는 선전포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원수이고 과거 마리조아가 쿠마에게 습격받았을 때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군 최고 전력인 아카이누가 그 현장에 있다는 전개는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 정부의 중심이 직접 공격받는 상황에서 해군 원수와 해군 대장들은 모두 성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는 필연적으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이스를 죽인 자 아카이노, 에이스의 의형제이자 혁명가 사보. 과거 정상 전쟁에서 시작된 형의 죽음은 이제 동생의 복수라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오다가 그 둘을 직접 맞붙게 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지만 가장 재미있는 구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구조상 사보와 아카이누가 마주하는 전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며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재회한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계 정부라는 구조 자체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보가 아카이누 앞에서 이제야 만났군. 사카즈키 이 한마디 하는 순간 전 세계 독자들 난리 납니다. 물론 아카이누 역시 단순한 적은 아닙니다. 그는 세계 질서를 지키는 정의의 화신이자 압도적인 마그마의 힘을 가진 괴물입니다. 사보가 아무리 성장했더라도 그 전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결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과 정의의 충돌이며 과거의 죄와 미래의 의지가 맞부딪히는 전장입니다. 에이스의 죽음 이후에도 세계는 잠시 멈췄지만 그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보가 마침내 선택한 첫 행동은 바로 세계의 중심을 불태우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이글이글 열매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자는 무조건 죽는다는 징크스마저도 깨버릴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에이스의 사후 이글이글 열매가 그의 또 다른 의형제인 사보의 손에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는 원피스의 가장 큰 슬로건인 계승되는 의지가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사례이며 로저가 남긴 말처럼 에이스의 불꽃은 꺼진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루피를 지키고 싶었던 에이스의 마지막 유언이 실현된 것이기도 하죠. 드레스로자에서 사보가 열매를 쟁취하고 곧바로 에이스의 상징과도 같은 기술인 불주먹을 사용하는 장면은 이 계승이 얼마나 상징적인 감정적인 행위인지 오다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강력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형의 유산과 의지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오다가 에이스를 통해서 그리지 못한 그림을 사보의 투영에서 그려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